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이거 먹고 좀 해도 될까요? 네. 네. 오늘 학교폭력을 이제 강의할 김무현 행정사라고 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식사는 하셨어요? 네. 강의가 많이 남았나요? 실무 강의가? 며칠까지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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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 생활로 끝나셨는데 또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그게 이제 전문 자격사는 공부를 놓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제 시험은 그냥 자격을 주기 위한 하나의 이제 요식행위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하시면은 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세요. 수험 공부보다 더 많이 하셔야 되세요. 왜냐면은 이제 실무를 해서 이제 내가 이제 고객들한테 뭔가 이제 서비스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공부를 이제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아마 이제 또 행정사는 분야가 많잖아요. 분야가 너무 많아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처음에 내가 이제 어떤 분야를 내가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할지를 되게 많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루두루 이제 다 하는 편으로 이제 하시는데, 이제 어떤 이제 행정사님들은 이제 특정한 분야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이제 뭐 다 이렇게 아울러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합동을 하시면서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서로 협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뭐 이제 앞으로 개업을 하시면 내가 어떤 형태로 이제 운영하실지, 나는 그냥 뭐 독고다이가 좋아서 이제 혼자 하겠다라는 분도 있으실 거고, 나는 그거보다도 이제 나중에 뭐 법무법인처럼 그렇게 규모의 경제처럼 보여주고 이제 그런 거 필요하기 때문에 여럿이 있는 데서 같이 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일장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뭐 처음에 하실 때는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없으시니까는 혼자 하시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이제 타 사무실에 가서 이제 거기서 얼마나 배울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은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선배들이 하고 뭐 하다못해 거기 앉아 있으면은 선배들이 전화하는 것 자체도 그게 공부거든요. 저 들으면은 엿듣고 이렇게 하는 거 보는데,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영업하는 부분이 대부분 다 온라인 마케팅이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제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해서 이제 고객한테 니즈를 환기시키고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사건을 끌어나가면서 이제 유선상으로 이제 사건을 수임하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제 듣는 것도 저 선배는 저런 식으로 해서 어프로치를 하는구나라는 부분도 이제 배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있고 하시는 분들 이제 사무실에 가셔서 같이 하는 것도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고 그 자체가 다 여기서 실무 배우는 거예요. 그냥 가서 앉아 있는 자체가 이제 실무를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론만 하는 거지만은 이론 갖고는 솔직히 그냥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무는 조금 이제 실무 이론은 필요하긴 하지만 이제 이거를 기초로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제 실무를 배워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사무실에 내가 자리를 차지해서 앉아서 피부로 느끼지 않는 한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있는 거는 그냥 강의실에서 이제 공부하는 거여서 내가 합격을 해서 이제 현장에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실무 지식을 쌓는 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실무 전선에 나갔을 때 고객들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부분들은 내가 느끼고 보고 배우지 않으면 그건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자격사든 이게 뭐 행정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뭐 어떤 뭐 법무사가 됐든 선배의 사무실에 가서 뭔가를 배우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가장 큰 이제 도움이 갖고, 특히 뭐 잘 아시는 뭐 대표적인 게 변호사잖아요. 변호사 같은 것도 이제 실무 연수가 있잖아요. 뭐 시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검찰 시보, 법원 시보, 뭐 변호사 사무실 시보처럼 그런 부분도 이제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들도 뭐 1년 6개월씩 거치잖아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실무를 이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시고. 혹시 공직에 일하다 오신 분들 있으신가요? 공직? 한 분이세요? 공직도 이제 신입 들어오면은 뭔가 이제 OJT를 하잖아요. 실무를 배우려면 마찬가지죠. 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더 어디보다.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선배 사무실에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저 이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면, 저는 오늘 이제 학교 폭력을 이제 강의를 할 거고요. 학교 폭력을 강의를 할 거고, 저는 이제 시험 3회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활동을 했고, 예전에 이제 법무법인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해서 법무법인에서 한 15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다가 이제 행정사를 알게 됐습니다. 네. 제가 법무법인에 있을 때는 뭐 민형사 가사 이런 것도 다 이제 하기는 했지만은 저희 로펌이 이제 행정기관 고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서울시 뭐 중구청 또 이제 뭐 인천광역시 뭐 인천광역시 남구청 이런 데 지자체 이런 관련된 뭐 업무들을 많이 해서 제가 거기 담당 팀장으로 있어서 행정기관은 주로 많이 의뢰하는 것들은 이제 질의를 되게 많이 줘요. 그래서 질의를 되게 많이 줬어요. 행정기관에서 뭐 각 부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이제 뭐 사회복지 관련된 팀, 뭐 위생팀, 뭐 팀이 굉장히 많아요. 토지 뭐 관련된 부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질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법률 관련, 행정 관련된 질의. 그러면은 이제 제가 써가지고 이제 보내는데 보통 행정기관은 변호사 2명이나 3명 정도를 선임을 해서 의견서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결정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공무원분들도 본인이 뭔가를 이제 판단을 하려면 공무원분들은 이제 징계나 이런 부분들이 뭔가 면하거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뭔가 판단 근거가 굉장히 필요해요. 명분이. 그래서 보통 이제 질의 회신을 받아서 보통은 이제 본인들이 어느 정도 결론을 내가지고 보내줘요. 갑설, 의설, 뭐 병설 이렇게 해가지고 갑설이 타당 아니야, 의설이 타당 아니야, 뭐 병설이 타당 아니야 이게 막 보내줘요. 그럼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사안으로 봤을 때는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그거 갖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많이 했었고 또 이제 저희 변호사들이 이제 행정심판제 주심 의원으로 많이 있어서 그러면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한 달에 막 우체국 박스로 이만큼 이제 심의 자료가 막 들어와요. 그러면은 심의 자료가 들어오면 그걸 다 검토해가지고 자기 배당산 사건은 주심 변호사는 자기 내용을 써서 보내야 돼요. 이거를 내용을 딱 써가지고 결론까지 다 내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그래서 내서 보내면 이제 위원들이 앉아가지고 주심위원이 판단한 거 보고 그런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행정심판이 이제 결과 이제 재결서가 만들어지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운영이 되고 그래서 행정심판 관련된 사건, 행정기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질의 관련된 거 이렇게 처리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민사사건 또 형사사건들 굉장히 많아요. 공무원분들.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실수해가지고 뭐 폐기물 같은 거 잘못 쌓아놓고 하든가 잘못 매립하는 거 허가 주도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공무원분들 형사처벌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럼 와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사사건들 굉장히 많고 뭐 땅을 어디에다가 뭐 환매를 했다. 근데 그거를 또 해당 시에서 또 이제 환매를 또 취소 처분해가지고 어떤 공공기관하고 뭐 한다든가 뭐 그런 사건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 그래서 법무법인에서 한 뭐 10여 년 정도 있었던 경험이 조금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돼서 일단은 그런 경험이 그래서 경험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필요한데 거기서 이제 들은 여러 가지 실무 노하우들, 그다음에 이제 상담하는 기법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자료를 분석하는 이런 능력들, 자료를 분석하고 쓰는 거, 그다음에 전문 자격서에는 글을 쓰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것들, 그래서 글을 쓰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이제 갖춰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과 이제 호흡하는 거. 이제 고객이 왔을 때 그분들의 어떤 얘기를 이제 정확하게 잘 듣고 판단을 하고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이제 그분들도 이제 사무실 와가지고 이제 일을 하려면 이제 신뢰관계가 형성되잖아. 여기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라는데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게요. 뭐 머리서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여기 뭐지 하면서 이제 신뢰성이 안 가기 때문에 이제 신뢰가 될 만큼 뭔가를 어프로치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해요. 제가 좀 알아볼게요 이런 거 하면 좀 안 되고 어느 정도 제가 이 사안을 봤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드는데 이제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돼서 그런 이제 경험들이 많이 이제 도움이 이제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거기 이제 서기관님, 공무원 여러분들 많이 하니까 이제 친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뭐, 가끔 가다 뭐 이제 식사를 하거나 차를 한잔할 때 이제 그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팀장님은 이제 뭐 여기도 실무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데, 뭐 새로운 자격 공부하는 게 있냐라고 해서, 저도 법무사를 조금 준비하려고 조금 이제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행정사를 하면은 어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행정사가 이제 제가 했을 때는 뭐 1회, 막 2회 이때 있었는데 저는 3회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알았어요. 1회 때부터 행정사가 때 시험으로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그분이 이제 행정사의 업무 영역에 대해서 이제 잘 알아서 많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인허가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그다음에 현재 인허가는 그 행정사분들도 몇몇 공출 출신 분이 하고 계시지만 일반 컨설팅 회사가 무자격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 보수가 굉장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행정사는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큰 메리트가 있고, 변호사보다도 더 그 이상 이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될 수 있구나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행정사법을 좀 봤어요. 근데 행정사법을 봤더니만, 그 업무 범위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일단 이제 법률사무소에 있어가지고, 근데 법률 관련된 문서를 원칙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변호사밖에 없거든요. 법률 문서를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작성할 수 있는 법무사도 법률 문서를 작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원에 들어가는 서류만 작성하는 거지. 그건 법률 문서라고 하면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잖아요. 뭐 계약서 뭐 이런 것들, 뭐 청구서, 합의서, 약정서 이런 것들. 그러면 이런 거를 작성하면서 이제 법률 상담이 가능하잖아요. 부수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뭐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 라고 하게 되면은 부동산 매매에 관한 민법에 관한 거를 요거는 이런 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계약 이제 해제에 관한 부분인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하다못해 이건 가계약금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가계약의 어떤 법리 같은 것도 설명해주면서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작성을 대행해주고 하다못해 이제 뭐 손해배상이 있으면은 서로 합의를 할 때 우리가 합의를 뭐 중지하거나 조절하거나 이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자문 상담을 하면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합의서를 이렇게 쓴다는 거 해서 합의서도 작성 이렇게 해주면 그다음 법률 문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부분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도 막 이제 합의서로 하려고 하다가 맨날 변호사법 들어가잖아요. 손해사정사는 그 손해사정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동산을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사들이 이제 평가서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손해에 관한 평가서를 만들어주는 업무와 관련된 의견만 해주는 거지 서로 손해를 중재를 해주거나 보험사 이렇게 해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해준다든가 안 되는 거거든요. 또 합의서를 작성해주는 다 불법이에요. 근데 행정사는 변호사 영역만큼은 아니지만 합의서도 작성해줄 수 있고 합의도 조절하는 부분인데 문서는 할 수 있어요. 문서로.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얼마를 이렇게 이거는 안 돼요. 그건 불법이지만 우리가 문서로서 협의서라는 거는 법률 관련 문서잖아요. 그러니까 문서를 작성해서 보험사에서 보내주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뭐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문서를 다 보내주고 이 사람 이름으로 문서를 보내주는 거죠. 다 문서로 보내주고 문서로 받고 그래서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니까는 굉장히 메리트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서 직장 다니고 하다가 그래서 좀 어려워서 이제 조금 그만두고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3회로 합격을 해서 합동으로 이제 처음에 개인 사무실로 하다가 1년 정도 해보다가 이제 그 동기들하고 이제 합쳐서 하다가 또 이제 헤어지고 다시 나와서 또 다른 분들하고 이제 합동을 해서 현재는 분당에서 이제 행정사 합동사무를 지금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저도 이제 지금까지 운영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사를 하면서, 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행정사는 이제, 자격에 대한 메리트를 점점점 느껴갈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두 종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꾸준하게 해가지고 뭔가를 자기 개발을 하고, 열심히 뛰고, 연구하고, 홍보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꾸준하게 뭔가를 이제 늘려가는데 중간에 조금 하다가 조금 어렵거나 좀 안 되게 되면 쉽게 포기를 해서 이제 다른 일로 돌아서거나 이제 하시면 저희 사무실도 그런 분들 몇 분 있었어요. 이제 공직에 계셨던 분들인데 이렇게 하시다가 너무 이제 잘 안 되고
하시다가 보니까는, 그냥 나는 지금 뭐 어디 사무실에 그냥 뭐 이제 사무직으로 가야 되겠다, 뭐 관리직으로 뭐 그냥 가야 되겠다, 아니면 뭐 용역 회사에 그냥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직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있다가 내가 뭔가를 전적으로 다 해야 되고 뭔가를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컴플레인도 많고, 뭐 공직도 마찬가지, 민원 있는 것처럼 그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컴플레인이 많아요. 그러면은 사소한 것에도 컴플레인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그냥 경찰에다 고소장도 막 접수를 해버리고 막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 이제 슬기롭게 좀 대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그 업무 처리도 하고 컴플레인 해결도 하고 민원도 해결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업을 할수록 제가 보기엔 이제 잔뼈가 굵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이런 일 당하고 뭐 컴플레인 받고 하게 되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또 이제 또 남성분들 오게 되면 또 여성 행정사회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목소리 그냥 크게 치고 뭐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또 굉장히 또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래서 조금 업을 하게 되면서 조금 많이 다져나가시고, 좀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제 각오하시고, 다른 분들 경험도 많이 들어보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뭐 그냥 수박 겉핥기이기 때문에 직접 이제 개업을 빨리 하시고, 제가 제 경험상, 개업은 미루면 미룰수록 이거를 하려고 생각이셨다면, 만약에 취업을 하면 모르겠지만 행정사 자격 요새 그 취업 하는 사람들 회사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개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개업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매도 빨리 마시면 낫다고 빨리 가셔가지고 경험하시고, 그러면서 부딪혀 보시고, 당장 내가 그 필요 경비라든가 고정 비용 나가면서 수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져놓은 게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홍보도 해놓고 뭔가를 해서 깔아놓은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온라인상의 광고가 이 경쟁이 치열해요. 지금 뭐 블로그, 굉장히 치열합니다. 지금도 행정사가 지금 10회가 돼 왔어요. 행정사님들만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다양한 분야, 업무가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제 하는 뭐 특정되어 있는 게 하시지만은 그래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가셔서 이제 빨리 개업을 하시고, 그래서 행정사가 일반적으로 하는 업무들은 다 습득을 하셔야 돼요. 행정사가 일반적으로 하는 업무들은 다 아셔야 되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스스로 나의 업무를, 새로운 업무를 발견하고 개발하셔야 되세요. 내 상품을 만들어야 돼요. 내 상품. 법제처 들어가시면요, 우리 행정 관련된 법률이 엄청 많아요. 근데 행정사님들이 아직 손이 안 닿은 행정 법률도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파헤쳐가지고 내가 연구해가지고 상품을 만들어놔야 돼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새 정부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 어떠한 행정사업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예전에는 뭐 사업이 뭐 위치 기반 사업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님들 그런 거 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위치 기반 사업 뭐 등록 업무 이런 거 해주고 그런 것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사업이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인허가에 관련된 거를 잘 보고 그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왜냐하면은 모든 인허가 부분들은 행정사분들 다 몰라요. 행정기관에 있는 업무 편람, 지침, 규정 이런 걸 보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만의 상품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상품을 만들어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는 기업하고 친해야 됩니다. 기업에 관련된 업무들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기업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뿌리산업부터 첨단산업, 그렇죠? 화학, 식품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업 중에는 인허가를 요하는 사업들 많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하다못해 우리가 먹는 식품 같은 경우, 식품 제조업해야 돼요. 식품 제조업하려면 공정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공장을 세우려면 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부지를 선점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님이 개입해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에이, 그거 뭐 공인중개사가 하는 거지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 행정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공장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 입지 선점을 해서 입지가 공법상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 검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건축사나 토목성녀사는 자기네 하는 업무만 그것만 해줘요. 근데 거기에 공장을 설립을 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는 거기에 그 지역은 국계법이라든가 지방조례 그 해당 지자체 조례상 그 업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어떤 건물을 졌는데 거기는 뭐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경우 예를 들면은 이제 제2종 근생 재조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공장으로 상향 승인을 하려면 여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 다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소음진동 관리법이라든가 수질법이 저촉이 돼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 샀는데 손해가 막다만 그거에서 거기서 10분 공정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막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고 대표를 만나서 어떤 공장 하실 겁니까? 그러면은 거기 공장을 했을 때 규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 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업무 영역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업무 개발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거, 기업 행정 이런 것들 지금 컨설팅 업체들이 행정사 업무를 지금 잡아먹고 있어요. 보험사 애들이 보험사 회사가 행정 컨설팅 이런 거, 경영 컨설팅 사무실 해가지고 행정사 뭐 다 하고 있어요. 뭐 공장 등록, 병역 특례, 이노비즈, 메인비즈,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자금 관련된 사업들, 보조금 사업, 이런 거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돌아다니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하다못해 인허 업무도 다 하고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예. 그 다음에 건설업 등록 한번 네이버 쳐보세요. 그러면은 행정사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무슨 뭐 건설 정보 이런 컨설팅 회사, 일반 회사들이 다 하고 있어요. 건설업 등록 이런 거 다 하고 있어요. 행정사 업무인데. 그래서 예전에 이제 행정사 자격이 있지만 예전에 이제 공직에 나오셨던 분들 그분들은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연금이 나오시고 하기 때문에 행정사 자격에 대한 어떤 그런 메리트를 모르고 그냥 소일거리로 대서만 하면서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행정사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행정사가 발전하면 노무사처럼 1984년도에 행정사나 변호사가 노동 업무를 계속 쭉 해왔었는데 84년부터 전태일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서 노동 문제가 하기 때문에 노동 전문으로 국민들의 권익을 신장하는 자격서를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노무사가 탄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노무사가 나와서 먹고 살기로 해서 노무사 자격을 이제 딸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내 자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80년대 거치면서 90년대 거치면서 노무사 자격이 이제 굉장히 이제 국민 자격 이제 튼튼하게 됐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도 이제 10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계속 찾아오고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되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다른 우리 밥그릇을 다른 데다 뺏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기업을 하나를 알아두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건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많이 다니셔야 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하고 많이 친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지자체에 저는 이제 비즈니스 모임을 많이 하거든요. 로터리 뭐 클럽 무슨 뭐 비즈니스 모임, 무슨 공단, 뭐 기업인 연합 모임 이런 데는 다 들어가고 있어요. 저도. 제가 대표적으로 들어갔는데 뭐 인천의 모 공단 기업인 모임 들어가서 이제 활동하고 있고 거기서는 행정사 저밖에 없어요. 거기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한 300여 분 계신데 거기서 이제 제가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있는 뭐 용인이나 성남에서도 이제 그런 비즈니스 모임을 하고 있고 하셔서 그런 것도 조금 활발하게 뛰셔야 되세요. 결국은 뛰시고 사람을 만나시고 온라인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도 뭐 옛날이나 그렇게 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지금도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요. 사람 많이 만나고 지인을 통해서 많이 알고 이렇게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많이 비즈니스 모임 하시고 그러면은 그거를 통해서도 소개권이 들어오고 거기서 협업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타 자격상님들하고 굉장히 또 친하게 지내셔야 되세요. 그분들 통해서도 일도 많이 들어와요. 저는 변호사님들도 일 많이 주시거든요. 예를 들면 공유물 분할했어요. 판결 맞았어요. 그럼 공유물 분할해가지고 판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변호사님이 행정사님 저희 공유물 분할 판결 나왔는데 이거 지자체 가가지고
이거 공유물 분할하는 거 절차 밟아주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공유물 판결 받아가지고 개발 인허가 하고 지적화 가가지고 토지 이동해가지고 그거 지적분 만들어줘요 제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다못해 이제 변리사님들이 변리사님 저희 특허 나왔는데 여기 그 인허비주 하신대요. 전화 주신단 말이에요. 벤처 인증 하신대요. 전화 주신단 말이에요. 행정사님 여기 여성기업 확인하고 직접 생산 증명 하신다는데 전화 주세요. 그래서 변리사는 행정사하고 항상 코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변리사님들 많이 알아두셔야 돼요. 변리사님. 기업 행정을 하시려면. 그래서 그런 분들 잘 알아두셔야 되고 또 법무사님도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사단법인 하면은 이제 법무사님 이제 등기해 주셔야 되니까는 그분도 하시고 또 그분이 오히려 행정사님 여기 사단법인 설립하다 오셨는데 이거 사단법인 설립 허가해 주세요. 그러면은 해주고 인허가증 받아가지고 그분 넘겨주면 그분 또 등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코워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사람이 사는 일이기 때문에 나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서로 도우면서 이제 할 수 있는 분야가 서로 이렇게 윈윈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셔야지. 그래서 이제 나하고 관련된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인맥관계, 인적관계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갖추셔가지고 업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를 통해서 또 배우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 행정사는 그 제너럴리스트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어떤 깊숙이 어떤 그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는 양면을 다 갖고 있는 자격사가 돼요. 두루두루 많이 알면서 어떤 분야가 있으면 깊이 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많이 알아야 되고 뭐 모르는 업무도 굉장히 많아요. 의료기기 등록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데 저는 아직은 안 해봐서 의료기기는 안 해봤는데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해요. 공부도 하고 식약처에 들어가서 집침도 하고 다른 행정사님 뭐 쓴 것도 블로그도 보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도 해서 나도 이거를 의료기기 같은 것도 한번 내가 이제 상품으로 내 블로그에다 올려야 될까. 우리 블로그는요. 그거는 내가 만든 쿠팡이에요. 내가 만든 플랫폼. 거기다가 나만의 상품을 올려놔야 돼요. 우리 쿠팡 들어가면 상품이 굉장히 많죠. 옷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뭐 있잖아요. 거기다 내 상품을 예쁘게 잘 해가지고 올려놓으셔야 돼요. 블로그 잘 만들고 상품해서 글을 딱 읽었을 때 공감이 갈 수 있죠. 그리고 블로그는 단순한 정보 나열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 단순한 정보를 나열하는 것보다는 내가 경험했던 공감된 내용이면서 거기다 핵심적인 몇 개 내용만 해가지고 하셔야지. 왜냐면은 그 블로그는 청약을 유인하는 거잖아요. 우리 미포탑 배우셨죠? 청약을 유인하기 위한 거잖아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청약을 유인해서 미끼를 더 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모든 어떤 단서나 답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구나. 이걸 읽으면 공감이 된다. 이분한테 내가 전화를 하게 되게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화를 콜을 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블록을 하나 잘 써놓으면은 전화를 해가지고 딴 데 전화를 안 해요. 근데 단순하게 막 이런 뭐 음주 같은 거 막 해놓잖아요. 이분들 마음이 급해. 전화하신 분들은 마음이 엄청 급해. 전화해서 안 받아요. 근데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보고 있어요. 전화 못 받아. 그러면은 전화하잖아요. 그러면은 부재중 전화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다른 데 전화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안 가게 하려면은 공감을 가지고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라고 할수록 그걸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다려요. 기다리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도록.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벌써 딴 데 가버려요. 왜냐면은 나를 대체할 수 있는 분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행정사님들 많고 나를 뭐 예를 들면 행정시판 같은 경우는 행정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변호사님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데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시고 또 인허가도 뭐 다 하시고 또 인허가는 행정사 하지만 또 뭐 주저보게 되면은 막 찾아보게 되면은 뭐 이제 컨설팅 업체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데 막 가버리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블로그 하나를 쓰더라도 뭔가를 이제 공감이 될 수 있도록 단순 정보 막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서 그런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글을 쓰고 이렇게 하셔야지 정말 한편의 수필이나 눈물 나는 어떤 소설을 보는 것처럼 공감이 돼가지고 여기에 꽂혀서 나는 여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뭔가를 이제 여운이 남아서 그분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쉽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항상 단위 그 사무실이나 고객을 만날 때는 그 전문가다운 어떤 외모와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대충 잠바 입고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남자분들은 정장 딱 이렇게 입으시고 여성 행정자님들도 마찬가지로 정장 같은 거 입으시고 웬만하면은
저도 이제 배지 같은 걸 이미 다 이렇게 하고 다녀요. 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이제 아는 이제 친한 변호사님께 얘기하시더라고요. 전문가는 처음에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서 풍기는 뭔가 풍미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셔서 옆에 있던 뭐 여성 행정님도 공감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정장 입고 다녀요. 뭐 이렇게 하시면서 머리도 이렇게 하시고 막 이렇게 단정하게 하시고 뭔가 전문가다운 모습을 하고 그래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변호사 항상 정장 입고 이렇게 하시고 여성 행정사님들도 항상 정장 타임으로 이렇게 하시고 뭐 미니스커트 입고 이런 거 안 하세요. 대부분 다 이렇게 긴 바지 이렇게 입고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고 다 머리도 깔끔하게 이렇게 하시고 남성 행정사님들도 다 이렇게 단정하게 이렇게 하시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무실 나갈 때도 그냥 뭐 어디 뭐 추리닝 입고 나가거나 하시니까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들 그런 분들 조금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 입지를 조금 잘 이제 구하셔서 왜냐하면은 이제 수도권이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고 그다음에 시골에서도 전화를 하실 때 수도권 이쪽으로 다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저는 이제 제주도도 몇 번 많이 갔거든요. 제주도에도 행정사님 많은데 왜 저한테 주문하셨어요? 하면은 여기 시골에서는 믿음이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시골에 계신 분들은 믿음이 안 가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교통비 드릴 테니까 한번 와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협동조합 설립하는 것도 같고 협동조합 설립하는 거 솔직히 하게 되면 별로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하셔도 돼요. 거기 있는 부분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마음이 이제 끌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사람들도 그런 뭔가 뭐 여성분들 잘 아실 거야. 뭐 명품 가방. 개인이 이제 뭐 명품이라고 하게 되면 뭔가 이제 좋은 그런 심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울이라고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수도권이면 좀 낫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이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개업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객들이 이제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찾아서 해서 교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하철 노선이 항상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사무실 하시고 내가 사무실 구하기 어려우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배님 사무실에 같이 들어와서 이제 배우고 듣고 선배님한테 귀동냥 하는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저도 있을 때 막 이렇게 상담을 하고 하게 되게 되면은 같이 있었던 이제 후배 행정사님들이 전화 이거 듣는 것도 와서 내가 모르는 거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나는 그냥 앉아가지고 전화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왜냐하면 제가 전화를 얘기를 할 때는 절차 이런 것들 다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고 어떻게 고객들하고 계약을 하고 하는 부분들도 배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드는 거를 또 그분은 옆에서 또 막 불러오고 찾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경험을 나누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처음에 하시는 분 이제 경험이 없으시니까는 막연한 불안감이 들어요. 내가 돈을 뭐 적게는 뭐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 받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뭐 하다못해 행정심판도 200에서 뭐 20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받잖아요. 뭐 이노비지나 이런 것도 뭐 300만 원 받고, 뭐 평생교육원도 뭐 330만 원 받고, 뭐 사내복지기금도 뭐 그 정도 받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뭐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도 뭐 550에서 770 받고 이렇게 뭐 하시는데, 그렇게 큰 돈을 받고 나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내 컴플레인 들으면 어떡하지? 뭐 내 손해배상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처음에는 과감하게 이제 선배님들 뭐 주위에 친한분 찾아가지고 이거 같이 좀 하시죠라든가, 아니면은 선배님 제가 이 사건 이제 드릴 테니까 저거 이제 헤어하시고 일 전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시고 관련된 자료라든가 있으면 저한테 같이 좀 공유 좀 해주세요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 같이 이제 나누는 방법도 이제 있으실 거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운영을 하신 분들도 있으시니까는 그것도 하나의 이제 경험이고, 이제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운영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법제처나 그 다음에 행정기관 홈페이지들을 많이 보세요. 행정기관 홈페이지는 예를 들면 뭐 행정자치부, 예를 들면 뭐 하다못해 이제 서울시 이런 데 있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우리 업무가 널렸어요, 거기. 그냥 다 우리 업무예요, 그냥.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하는 것들이 다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공부하셔가지고 올리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다못해 경기도청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비영리 민간 자격 등록, 사단법인 설립 되게 많단 말이에요.
공장 등록 뭐 이런 것들, 식품 제조업 허가 관련된 지침, 편람 다 나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 가는 거고 못하기 때문에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다못해 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못하시잖아요. 더군다나 그게 해썹 인증을 해썹 의무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썹까지 같이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식품 제조업을 할 때 해썹 규정을 맞춰가지고 이거를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분들이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가를 받을 때 누구를 찾아오겠어요? 행정사님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다른 뭐 식품 관련된 뭐 컨설팅 회사들이 막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막 많이 체제해서 그런 분들이 이제 못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은 행정기관에 그런 정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잘 봐야 돼요. 법원이나 뭐 검찰 사무소에서 일부는 행정사 업무가 있기는 하지만은 대부분 다 행정기관에 들어가게 되면 업무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뭐 농업기술센터부터 뭐 들어가 다 뭐 식품위생처, 뭐 식약처, 보건복지부, 하다못해 있는 동네 보건소의 그 홈페이지까지도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동네 보건소에서도 의료기관 다 다루잖아요. 의료기관 행정처분 엄청 당하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 이런 거 하는 거 뭔지 아시죠? 다 저희 밥그릇이단 말이에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 찾아보면 엄청 많다. 근데 이거를 이제 업무를 파악하고 상품 시장을 보는 눈이 없어서 이제 행정사분들 이제 합격하셔가지고 거의 절반 이상은 조금 하시다가 문을 닫고 다시 취업 전선으로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공직을 하셨던 분들이 더 굉장히 많으시고, 그다음 오랫동안 이제 직장에 매여 있던 분들은 이게 직장에 타성이 젖어서 그런 것들을 뭔가 이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깨셔야 돼요. 깨셔가지고 1년, 2년은 내가 좀 이제 힘들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하나씩 만들어 가셔야 되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어느 자격사는 똑같아요. 제가 아는 동생도 로스쿨 나가지고 변호사 하는데 사건 없어가지고 형님 그 사건 행정심판 하다가 있으면 좀 주세요 이렇게 전화 온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 법원, 검찰, 뭐 전관 출신이 아니면 시험 젊은 애들이 사건을 수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변호사들도. 그래서 변호사 해가지고 소호사무실 들어가가지고 지금 혼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호실 들어가가지고 왜냐 어디 사무실 들어가기도 부담스럽고 어디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 방 하나 법무법인에 얻으려면 기본이 적어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달라고 하거든요. 방 하나인데 또 직원들 비용 쉐어해달라고 해주고 그럼 본인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소호사무실 들어가가지고 본인이 이제 쿵짝쿵짝 한단 말이에요. 소호사무실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소무실 가면 이렇게 혼자 하시는 전문작들이 엄청 많아요. 되게 하고 좀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뭐 노무사, 뭐 손해배상사, 뭐 변리사 뭐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왜냐면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규모의 경제 좀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자리를 굉장히 튼튼하게 잡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 여러 가지 자본도 없고 뭐 이런 부분들 경험도 없고 하니까는 이제 거기서부터 조그맣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이제 있고 하기 때문에 큰 규모에 있는 회사들도 있고 중견 회사들도 있고 이제 소수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셔서 이제 경쟁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들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은 다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특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부분 지금 있으셔야 될 것 같고, 뭐 특히 이제 여성 행정사님들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거 싫으셔가지고 좀 기계적으로 뭐 딱딱딱딱 나오는 것들 굉장히 컴플이 없는 것들. 그래서 뭐 그 외국인 출입 근무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간단한 인허가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민간 자격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 되게 그런 거 많이 하시고, 그것도 간단하게 이제 글 쓰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작성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인허가 관련된 거 그런 것들 좀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다양하게 경험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네네. 혹시 궁금한 사항 또 뭐 물어볼 거 있으세요? 어서오세요. 네. 네, 오늘 시간이 기니까 조금 이제 경험도 나누고 오늘 수업하는 부분에도 다 같이 이제 공유도 하고 이러시면서 좀 하시고요. 이제 이로 이게 학교 폭력이 조금 이제 딱딱할 수가 있어요. 딱딱할 수도 있고 어떤 이제 사례 부분은 조금 이제
좀 솔깃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전반적으로 다 어떻게 보기에는 재미없을 수 있어요. 이제 행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학교폭력은 우리가 학교폭력법이라는 이제 행정법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그 타법도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갖고 있으셔야 되세요. 예를 들면 형법, 그다음에 이제 소년법 이런 것들, 그다음에 민법은 공부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아시고 그런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그 학교폭력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범죄들이 있잖아요. 뭐 폭력 이런 것들, 뭐 스토킹 이런 것들이 그 형법이나 아니면은 특별법에 다 이제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해서 이제 잘 아셔야 되세요. 그 학교 다니면서 이제 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형법은 이제 구속요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고의가 있어야 되고, 뭐 구속요건도 있어야 되고, 뭐 위법성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학교폭력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 좀 알고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형사 절차에 관한 부분도 좀 아셔야 돼요. 아예 그거 뭐 법무사님 업무잖아. 아니에요. 행정에서도 아셔야 되세요. 왜냐하면은 행정법이요. 행정법에 형사벌칙 규정이 있는 거 다 아시죠? 예를 들면은 농지법이 있다. 그럼 농지법을 했을 때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그랬을 때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러면은 지자체에서 고발 조치해요. 그러면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요. 검찰로 넘어가서 법원으로 사건 재판받아야 돼요. 행정법에 형법에 관련된 것들 벌칙 규정이 다 있어요. 그러면 행정법 이거에 관련돼서 자문을 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행정법, 식품위생법 다 행정법인데 형사 절차에 관한 부분들 행정사님이 어떻게 조금 해야 될까 하면 자문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런 부분들. 그 농지법에 보면 이게 절차가 이렇게 되고요. 이 부분을 위반하셨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제 고발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라는 이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고발 조치를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네요. 라든가 그 행위시 뭐 법의 부칙을 보면 행위시법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이미 농지법을 위반하신 경우가 10년이 넘으셨어요. 그리고 처음에 농지를 사셨을 때 농지가 이미 전용된 상태에서 사셨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농지 전용죄에 대해서 이전의 사람들 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고발 조치하는 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라든가 아니면 선생님이 뭐 위반을 하셨지만 이미 시간이 10년이 지났는데 이 부분은 공소시효하는 부분에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해주셔야 되세요. 왜냐면은 이제 농지법에 관련 부분 그런 것들이 있다든가 아니면 농지법뿐만 다 행정법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출입국 관리법도 마찬가지인 거고 식품위생법도 마찬가지인 거고 뭐 국가계약법도 마찬가지고 다 행정법. 수천 개의 행정법들이 있잖아요. 다 형법 규정들이 다 있어요. 그러려면은 행정법을 위반하신 분들이 행정법을 위반하게 되게 되면은 행정처분이 나가고 그러면서 형사벌칙 규정이 같이 두 가지 처분을 받는단 말이에요. 쉽게 우리가 예를 들게요. 음주운전 하시잖아요. 음주운전 하게 되면 우리 행정처벌을 못 받아요. 행정처분. 그렇죠. 면허처분 받죠. 그러면서 뭐가 나가죠? 그렇죠. 그러면은 경찰청에서는 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하고 그리고 경찰서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게 되면 검찰이 사건 조사해가지고 법원을 넘기면 약식명령이나 형사처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사님들은 형법 관련된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되세요. 변호사 업무가 아니고 이거는 알려주는 것들은 아셔야 되세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법원에 들어가는 업무 관련된 뭐 변호사가 써야 되는 뭐 여러 가지 뭐 소장이나 뭐 이런 거는 뭐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의견서 작성하는 거는 상관이 없으세요. 그리고 행정사법 뒤에 보면은 이제 우리 사실 증명원이라 했잖아. 그거를 작성해서 주는 거는 상관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법에도 소송하고 민원 사업에 개입하지 말라고 했는데 앞에 뭐라고 써 있죠? 행정사법을 넘어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반대 해석하면 뭐죠? 행정사법 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민원사무나 이런 부분들은.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업무 범위 내에서 도움을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행정소송을 막 하고 계신데 찾아오셨으면 그 관련돼서 그분한테 드리는 의견서를 써주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쟁이 있었을 때 사실조사 확인서를 작성해서 모든 분쟁은 사실관계 팩트체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팩트체크를 하는 것들을 잘 만들어주게 되면은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10년 넘게 경험해서 그
그 경험한 바로는 대부분의 들어오는 사건 중에 70%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입증만 잘하면 해결되는 사건들이 다반사였어요. 법적으로 뭔가를 법리적으로 변호사의 전문 지식을 따지거나 하는 것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대부분 팩트체크만 잘해서 이거를 정리를 잘 해주고 증거 정리만 잘 해주게 되면 해결되는 사건들이 많았다.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부분들 조금 하셔서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경험을 하시고 하는 부분이 이제 좋지 않을까라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형법에 관한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소양을 쌓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 형사소송 절차도 소양을 쌓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들 아셔야 되는 거고,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민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민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사는 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들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본법 이번에 나와 있죠? 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을 한 번씩 다 보셔야 돼요. 예전에 행정법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이제 행정기본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행정기본법을 잘 공부를 하셔서 행정기본법을 잘 알아두시고 행정절차법, 우리 공부했잖아요. 우리 수험할 때. 행정절차법 이런 거 다시 한번 좀 보시면은 그거는 실무에 정말로 많이 쓰여요. 행정기관, 여기 이제 공무원 출신 이제 행정사님도 계시지만은 행정기관은 행정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심판 하다 보면은 행정절차 위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행정심판 이기는 경우가 간간히 있어요. 절차 위반으로. 절차 위반만 따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는 맞아요. 실체적인 부분 했을 때는 맞는데 절차 위반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행정절차법 이런 것들 두루두루 이제 공부를 하셔서 결론은 지금이 시작이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공부뿐만이 아니라 경험도 많이 하셔야 되고 많이 치이고 부딪히고 좀 맞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성숙된 어떤 그 모습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공부하는 부분들은 이제 가장 이제 씨앗이 될 수 있는 어떤 걸음을 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재미없더라도 좀 들어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그냥 처음에 시작하는 기간을 부드럽게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내용을 좀 이해를 해봤습니다. 네, 잠깐 쉬고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네.